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이 넘은 딸 하나를 둔 60 넘은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울고 웃고 했는데 여태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제 딸 이야기로 그간의 감사함을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딸을 임신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육아일기를 계속 써왔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30 넘은 다 큰 딸을 두고 그런 걸 쓰냐 욕하실 수도 있지만 엄마 마음엔 아무리 나이 먹어도 딸은 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잠시 멈춰뒀었는데 딸이 서울로 시집을 가고 나니 그 허전함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육아일기를 꺼내서 보니 처음 걷던 날, 생일날, 노래하고 웃던 딸아이 모습이 생생히 떠오르는 것 같아 그리움이 좀 달래지더라고요. 저는 매일같이 전화도 자주 했는데 그마저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전화 걸면 사위가 받아서 바쁘다는 얘기를 할 때도 많아서 그런 게 눈치가 보이더군요. 그래도 워낙 딸이 지혜로운 아이라 능력 좋고 성실한 사윗감을 잘 골라왔더라고요. 그 덕에 저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초반엔 전화를 자주 했는데 제 주변 친구들이 눈치를 주며 한 소리 하더라고요. 아유, 또 전화해? 언제까지 품에 그렇게 딸을 두고 살 거야? 아니, 멀리 있으니까 더 걱정돼 그렇지. 애 목소리 들은 게 언제인가 싶네. 전화를 꼭 사위가 받아. 부부니까 서로 받는 거지. 네가 그럼 사위도 불편해. 그래야 될까? 전화도 하기 힘들어? 그냥 연락 오는 것만 받아. 걸지 말고. 참, 내 딸인데 별 눈치를 다 보네. 시집가면 내 딸은 없다 생각하고 사는 게 속 편해. 나도 얼마 전에 딸이 내 앞에서 우리 엄마가 계속 그 말을 해서 내가 그랬더니 아치 시어머니란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서운하냐? 시어머니랑 사이 좋은 게 낫지 그래도. 애가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전엔 나 하나였잖아. 근데 왜 시어머니를 똑같이 엄마라고 부르냔 말이야. 에휴, 별것도 아닌데 섭섭하대. 어머님이라고 해야 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내가 이상해? 그것도 자기 욕심이야. 그래서 내가 보내줘 버렸다니까 마음에서. 그게 말이 쉽지 내 딸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더라. 그거야. 안 그러면 괜히 늙어서도 딸 못 보내고 사는 여자처럼 보이잖아.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사위들이 바로 느껴서 불편해해. 적당히 무심하게 지내는 것도 필요한 거라고. 아유, 이젠 내 딸 아니야. 남의 집 식구인 거야. 알았어. 나도 참아야겠네 그냥. 그래, 오는 것만 받아. 그게 서로 좋은 거야. 그런 충고를 듣고 나니 제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자주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속마음으로는 그냥 일주일에 몇 번 전화 한 번 해서 안부 묻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했는데 딸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그냥 믿고 기다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전과 다르게 그 결심을 하고 나니 무심코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도 아유, 내 정신 좀 봐. 내가 또 왜 이러냐? 하면서 애써 참았죠. 그렇게 저도 연락을 안 하는 버릇을 하다 보니 한 달이란 시간이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내심 내가 연락 안 하길 기다렸네 하는 생각이 드니 서운한 마음이 불쑥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쯤 더 흘렀는데 갑자기 집에 사위가 연락도 없이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어머, 아유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어떻게 왔어? 출장 겸 이쪽 왔다가 어머니 댁을 지나칠 수가 있어야죠. 저녁 한 끼 얻어먹고 가도 되죠? 미리 말했으면 내가 닭이라도 한 마리 삶았을 텐데. 아유 너무 부실해서 어쩌면 좋아. 기다려봐. 내가 요한 마트 갔다 올게. 잠깐만 기다릴 수 있지? TV 보고 있어. 아유 먹던 반찬에 주셔도 되는데. 어떻게 그래. 우리 사위가 왔는데. 있어봐.
저는 갑자기 찾아온 사위가 반갑기도 하고 피곤할 텐데 여기까지 들려준 게 고마워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부랴부랴 이것저것 차려서 저녁상을 만들었죠. 성격이 워낙 능글맞고 낯가림도 없어서 연애 때부터 집에 와서 자주 밥을 먹고 가곤 했어요.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단 말이 우리 사위를 보면 딱 그랬죠. 아이고, 잘 먹는다. 많이 배고팠나 봐. 어머니 김치하고 반찬은 먹고 나면 한동안 생각나요. 제가 사실 결혼한 이유 중 하나가 어머니 손맛이거든요. 아이고, 아이 말도 어쩜 이렇게 기분 좋게 해. 어여 먹어. 그 사람은 어머니 손맛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아직. 나한테 말하면 되지. 내가 죽기 전까지는 김치랑 반찬 해준다고 했잖아. 언제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연락해. 아유, 어머니, 그리고 그동안 계속 연락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해요. 실은 집에 복잡한 일이 하나 터지는 바람에. 무슨 일? 어쩐지 연락이 통 안 되더라고. 아이, 큰삼촌이 요양원에서 갑자기 나오게 됐거든요. 아, 그때 요양원 가 계신다고 했던 거 들었는데. 왜?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속사정은 잘 몰라요. 그래서 집도 알아봐 드리고 알다시피 저희 부모님도 두 분 다 일하니까 요양원 아니면 딱히 방법이 없어서 그것 해결하냐고 골머리를 앓았어요, 정말. 그랬구나. 그래도 어떻게 해결은 된 거야, 지금은? 같이 살기는 그렇고 앞동에 평수 작은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집 얻어드리는 걸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보고? 네, 요양보호사님이 낮에 있다가 저녁엔 저희 둘이서 조금 봤다가 아직도 적응 기간이어서 생각보다 신경 쓸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당연하지. 아픈 어른 하나 보는 게 쉬운 일 아니야. 밥 같은 건 어떻게 먹어? 온 김에 일단 반찬이라도 갖고 가. 밥 해 먹을 정신도 없었겠네. 그래도 그 사람이 워낙 많이 도와줘서. 걔가 착해서 군말 없이 잘 도와줬을 거야. 그러니까요. 저도 어머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부부라 해도 짐 주는 것 같고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을 왜 해, 한 식구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머니를 미처 못 챙긴 것 같아서 제가 죄송스러워서 이렇게 직접 달려온 거예요. 용서해 주실 거죠? 용서는 무슨 용서야. 괜찮아, 나는. 건강하잖아. 그렇게 전 사위와 저녁까지 든든히 챙겨 먹고 냉장고에 있던 김치며 반찬을 바리바리 싸서 보냈죠.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딸 좋아하는 걸 못 담아준 게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사위를 통해 그 얘기를 들으니 두 사람 다 마음 쓰느라고 오죽 정신이 없었을까 싶어서 제대로 준비해서 서울을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던 참에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딸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더라고요.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바로 전화를 걸기도 멈칫하더라고요. 보고 싶어. 평생 이런 이야기를 안 하던 애가 갑자기 무슨 일인지 더 마음이 쓰여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뜬 눈으로 하루를 보낸 뒤에 이대로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뭐라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반찬을 몇 개 만들어 싸고 곧장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잠깐 얼굴만 보면 될 일이니까 보고 오면 되겠다 싶었는데 출발을 하자마자 문자 하나가 딸랑 오더라고요. 경비실에 맡기고 가세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얼굴도 안 보고 보내려는 딸이 순간 괘씸하더라고요. 허탈한 마음에 문자만 보고 있는데 사위가 딸을 통해 제가 온다는 걸 들었는지 급하게 연락이 와서는 어머니 서울 오는 길이라고요? 응, 내가 저번에 반찬을 너무 푸실하게 보내서. 이를 어쩌죠? 저희 둘이 지금 서울이 아니에요. 삼촌 요양원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문자 하나를 보내는 게 말이 돼? 경비실에 놓고 가라고 하면 어쩌냐고. 어머니 속상하셨죠? 죄송해요, 운전 중이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즘 정신을 어디에다 두고 다니는 건지 어머니 온다는 연락도 너무 늦게 받나 봐요. 오신 김에 하룻밤 묵고 가시면 좋은데. 아니야, 어쩌겠어. 모르고 출발한 내 탓이지. 그럼 어머니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근데 미애는 어디 있는 거야? 왜 걔는 말도 없어? 같이 있는데 피곤하다고 잠들었어요. 아니, 아직 6시인데? 종일 차 타고 다녀서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워낙 요즘 이 사람이 신경 쓸 게 많아서 초저녁이면 골아 떨어져요. 조만간 삼촌 문제 해결되고 나면 어머니 서울 오셔서 며칠 푹 쉬다가 가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알았어. 우선 급한 게 우선이지. 운전 조심하고. 걱정 마세요, 어머니. 오늘 너무 죄송해요. 괜찮아. 신경 쓸 것 없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온통 시댁 문제에만 매달려서 자기 어머니인 뒷전인 딸이 밉더군요. 그리고 이런 일만큼 본인이 설명해주면 좋을 걸 사위를 시켜 소리도 제대로 못 내게 만드는 것도 괜히 미웠죠. 그래도 딸은 딸이라고 잘 먹고 다녔으면 싶은 마음에 경비실로 터덜터덜 가서 아저씨께 인사를 드리고 부탁을 드렸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이동 802호에 제 딸이 살거든요. 지금 어딜 갔다 해서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먼 길 오신 모양이네. 이 많은 걸 다 들고 오셨어요? 예, 딸 주려고요. 연락 없이 왔더니 집에 없다더라고요. 따님 때문에 오셨구나. 몇 호라고 했죠? 802호? 네, 신혼부부 둘이 살아요. 802호? 신혼부부는 진즉 찢어졌는데. 네? 아유, 뭔 소리셔. 금방 통화도 했어요. 맡기고 가라고. 그 남편 되는 분 약간 마르고 키 크고 맞죠? 예. 우리 사위 맞는 것 같은데. 내가 경비 경력만 30년인 사람이라 사람 한번 보면 안 잊어버리는데 그 부부가 워낙 성품 좋고 착해서 사람 좋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서로 다른 동에서 나오고 그러던데 여자분은 보이지도 않아. 다른 동으로 갔다뇨? 이 아파트 살기는 하는데 이사 가버렸어요. 저 동으로. 아마 남편이 801동인가 살 텐데. 그럴 리가요. 아니에요. 와보셨어요? 얼마 전에? 아니요. 제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차갑게나 내가. 일단은 반찬은 여기다 두세요. 아저씨랑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다른 경비원이 지나가자 아저씨가 그분을 붙잡아 세우더니 어이 박씨, 그 신혼부부 알지? 다른 동에서 나온다고 그때 나한테 말해줬잖아. 이혼한 것 같은데 다른 동에서 사는 거 수상하다고. 기억하지? 그래. 우리 동 살잖아. 왜 갑자기? 아니, 내가 그 부부를 똑똑히 기억하는데. 아유, 잠시만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저는 갑갑한 마음에 딸 사진을 꺼내 앞에 내밀었더니 두 사람 모두 동시에 소리를 높이며 그래, 이 사람 우리 동 살잖아. 내 말이 맞잖아요. 다른 동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 이 여자는 우리 동에서 딴 남자랑 살아. 나이가 좋기 20살은 나 보이던데 대머리야, 베이만큼 나와서. 무슨 부부가 이혼을 했으면 다른 데서 살던가. 옆동에서 다른 남자랑 또 살림 차리고 별일이 다 있다 했네. 확실해요? 얘가 지금 대머리랑 산다고요? 그 남자 아주 정말 골치예요, 골치. 맨날 술 퍼먹고 사람 때리고 악지르고 신고만 지금 몇 번째인 줄 몰라. 나도 이 인간 때문에 참고인으로 경찰서만 몇 번을 갔다 왔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때 내가 이분하고도 같이 갔었어. 아니, 우리 딸이 거길 같이 갔다고요? 얼굴이 아주 만신창이었어요. 대머리하고 부부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아이고, 괜찮으세요? 잠깐 여기 좀 앉으세요.
이분이 오늘 멀리서 올라오셨다는데, 아유,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내가 말해줬지. 그 부부 헤어진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딸이 아직 말을 안 한 모양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말해야지. 저 부탁 좀 드릴게요. 그 집에 좀 가게 해주세요. 아이고, 요즘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니, 그럼 저 좀 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우리 딸이 연락도 안 됐거든요. 이분 기차 타고 지방에서 오셨다는데, 좀 도와줘. 그럼 내가 빈집 하나 열어드릴 테니까 거기서 봐요. 이거 누가 알면 큰일 나는데. 제발 애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도와주십시오. 저를 처음 만난 경비 아저씨가 안쓰러운 듯 단호하게 말하는 다른 경비원에게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두 분이 열어준 빈집에서 언손을 녹여가며 밤새도록 밖을 내다보며 딸을 기다렸습니다. 그 양반 365일 술 먹어요. 아마 기다리면 나올 거예요. 집안에서 얌전히 안 먹고 그냥 난리를 치고 밖으로 나와서 여자도 자꾸 그러거든요. 주은이가 이거 손에 쥐고 있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에게 뭔 일이 있긴 한 것 같아서. 어쩐지 갑자기 다른 동으로 동해본 척 하더라고. 나는 새 살림 차린 줄 알았다니까. 아니에요. 사위랑 아까까지도 통화했는데. 어쩐지 몇 달째 딸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사위하고만 통화가 가능했던 게 미심쩍었는데 그걸 의심해 볼 생각조차 안 한 제가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고작 연락이 안 온다고 딸을 탓하고 있었던 저 자신이 미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왔던 그 문자도 딸이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 살려달라고 보냈던 건지 알겠더군요. 분명히 무슨 일이 터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눈으로는 딸의 집을 주시하고 한 손은 112를 눌러놓고 애타는 마음으로 몇 시간을 기다렸더니 휘청거리며 술에 취한 남자가 밖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다른 손엔 우리 딸 머리채를 잡고 나와 위험천만하게 복도에서 딸을 해할 듯이 대롱대롱 매달리게 하는 걸 제 눈으로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저놈이 대체 누구야? 경찰서에 몇 번 다녀왔지만 아무 증거가 없어 허무하게 풀려났다는 경비 아저씨 충고대로 전 가만히 영상을 녹화해두고 그제야 112를 불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빨리 걷지도 못했을 두 다리가 내 딸이 위험에 처하니 기적적인 힘으로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는 한참 딸을 힘으로 여기저기 치고받고 하다가 저를 보곤 아줌마 지나가세요. 남의 집 일 상관하지 말고. 버러지 같은 놈 어디 감히 귀한 내 딸을. 미애야 괜찮아. 엄마 왔어. 엄마 왔으니까 다 괜찮아. 남자는 소주병을 잡고 벽에다 깨버리더니 저를 향해 날카로운 걸 내밀면서 계속 가라는 눈치를 하더군요. 지나가라고. 그냥 지나가. 너도 똑같이 당하고 싶어? 그래. 내가 오늘 너부터 처리한다 이놈아. 저도 못 알아볼 정도로 정신도 못 차리던 딸이 멀리서 제 목소리를 듣더니 겨우 고개를 들어 울더라고요. 엄마, 나 좀 살려줘. 기다려. 엄마가 너한테 바로 갈게. 남자가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딸에게 가는 건 쉽지 않았죠.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대치를 하고 있는데 제 뒤에서 아까 이야기를 나눈 경비원 두 분이 삽이며 공구를 들고 와서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아저씨, 그 내려놔. 잡혀가고 싶어? 아줌마, 저 인간 취해서 어차피 아무것도 못해요. 겁먹지 말고 한 걸음씩 갑시다. 그렇게 제 앞과 뒤를 지켜주는 두 분 덕에 한 발 한 발 가까이 다가갔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삽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자 대머리 놈은 힘없이 나둥글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딸을 제 품에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맞춰온 경찰에게 이 모든 걸 털어놓았죠. 멀쩡한 내 딸 이렇게 만든 놈 그 사위예요.
우리가 압니다. 그지? 저 따라오세요. 그 나쁜 놈 꼭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경비 아저씨를 따라 경찰이 사위를 잡으러 갔고 저는 딸에게 처음으로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됐죠. 갑자기 큰 삼촌을 같이 모시자고 하더니 아예 저기에다 날 데려다 놓고 나가지 못하게 했어. 한 번 도망쳤는데 그 인간한테 잡혀와서 더 맞았더니 지쳐서 어디 갈 힘도 없었어. 뭐 들고 덤비니까 잘못하면 죽겠더라고. 몰랐어.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무슨 잘못이야. 내가 바보지. 그런 놈한테 밥까지 해먹이고 내가 미쳤다. 괜찮아, 엄마. 그래도 엄마가 올 줄 알았어, 나는. 어쩐지 그놈이 연락을 받고 넌 없더라고. 여기 나가기만 기다리면서 내가 다 확보해놨어, 증거. 당할 때 당하더라도 나중에 나가서 다 갚아주려고. 이제 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나 살린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응? 다행히 딸이 그 인간에게 당한 사진 같은 걸 다 저장해 놓은 탓에 증거로 제출할 게 다행히 많았고 경찰에서도 제 영상과 딸이 모은 증거 사진을 확보해서 모든 일이 우리 쪽으로 쉽게 풀렸죠. 딸의 말과 경찰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아주 경악할 정도로 끔찍했어요. 그 대머리와 사위놈은 친척 관계였는데 복잡하게 얽힌 친척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위가 어렸을 때부터 그 대머리 놈을 잘 따랐고 그 형의 말이라면 꿈뻑 죽는 신용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형 때문에 주식 투자로 돈도 꽤 벌었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사위가 그 대머리 사촌형에게 더 충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위가 여자가 생기면서 그 대머리 사촌형이 두 집 살림을 하라고 시켰고 제 딸인 본처는 자기 뒷수발을 하게 하라고 했다네요. 종노릇을 하게 만든 거죠. 무슨 내 딸이 물건도 아니고 버러지 같은 이 두 것들은 함부로 내 딸을 올가맨 거였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도 제 딸이 살려달라 말 한마디 못한 게 매번 경찰들은 가족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며 훈방 조치를 시켰다네요. 한 번은 딸이 살려달라는 말을 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해를 당했다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두 것들은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벌이고도 아무런 일도 안 생길 줄 알았던 건지 대머리 그 남자도 정말 제 손으로 없애버리고 싶었지만 사위놈이 더 괘씸하고 당장이라도 없애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지 바람 피우고 여자 만나러 다니는 동안 내 딸은 영혼과 몸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요. 저는 제 손으로 그 두 것들 콩밥 먹일 생각하며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다행히 그날 제 곁에서 절 도와준 경비원들도 제 딸이 겪은 부분에 대해 증거를 서주겠다면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준 덕분에 딸아이가 그간 그 대머리놈 밑에서 당했던 수모를 낱낱이 이야기할 수 있었죠.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생긴 상처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제가 반찬 싸서 갔던 그날이 딸을 살린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꼭 누가 저를 지금 출발해야 한다고 불렀던 게 딸을 도우란 계시였던 것 같네요. 그날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도 술병과 힘 때문에 꼼짝 못하고 거기에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딸과 함께 경찰서와 검사를 만나 조사를 받았고 조사받는 동안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을 하였어요. 딸은 매번 법정으로 소송을 다닐 때마다 사위놈의 얼굴을 봐야 했었는데 얼굴 쳐다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했어요. 한 번은 발작을 한 적도 있었죠. 이런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딸에게 보답이라도 준 것처럼 사위놈과 대머리 사촌형은 벌을 받게 되었고 이혼도 승소를 하게 되었어요. 승소를 했다는 판결을 받았을 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던 게 딸이 당한 그 끔찍했던 6개월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니까요. 그 상처들을 잘 치료하기 위해 딸은 열심히 병원도 다녀요.
그리고 다시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친구들이 저보고 딸이 와서 얼굴 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속 이야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날 일을 계기로 조건 좋고 겉만 다 멀쩡해 보이는 인간이 전부는 아니란 사실을 배웠어요. 60 넘는 저도 제 딸도 마찬가지로요. 인생을 오래 살아서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큰 배움이고 깨달음이라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에 부끄럽고 아픈 제 이야기를 꺼내놓아 봤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